2022년 가을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한 1,450원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움직인다는 걸 활용하는 투자법이 바로 반반 투자입니다. 달러에 투자해가지고 환차익 얻은 거 10%를 헐어서 못난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거죠. 비율 맞추기를 꾸준히 해나가면 지난 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의 한 7%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반반 투자 전략입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뭐가 좀 적합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정해져 있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김유리 PD님 모시고 투자 전략, 특히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환율은 반대로 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막 급등한다. 언제 2022년 가을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한 1,450원 간다.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2,000 깨질 뻔했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때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움직인다는 걸 활용하는 투자법이 바로 반반 투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200 TR에 50 그리고 미국의 소플 SOFR 혹은 미국채 10년 선물 같은 아무튼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50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가 2022년에는 소플이나 미국채 10년 선물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반대로 주식에서는 3,300이 2,000 가면서 한 30-40% 폭락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2022년 말 23년 초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한 4가 되고 주식은 한 20% 이상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상 4로 하고 여기 반대로 미국에 투자해 놓은 건 달러에 투자해 놓은 건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한 6이 됐다고 치면 요걸 이제 다시 여기 돈 번 거 달러에 투자해가지고 환차익 얻은 거 10%를 헐어서 못난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 맞추기, 5대5로 비율 맞추기를 꾸준히 해나가면 지난 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의 한 7%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반반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반반 투자 전략에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종종 잃어버린 10년이 있다. 1990년대가 그랬고요. 또 2010년대도 사실 잃어버린 10년이었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천 안 갔으면 이 주식시장에 사실 모멘텀이라는 게 정말 없는 시장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거의 종합주가지수 2000 주변에서 10년을 헤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반 투자 전략이 참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투자 전략을 길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바로 투자 3분법이에요. 투자 3분법 간단해요. 333 어떻게 한다? 3 방금 배웠어요. 코스피 200 TR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 S&P 500 TR 그리고 나머지 3 바로 소플 혹은 여러분 마음에 들면 미국채 10년 선물 저는 이제 미국채 10년 선물을 사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바로 투자 3분법입니다. 이 투자 3분법을 2000년대부터 실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왜냐하면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할 방법이 거의 없었으니까 국내외 시장이 개방됐던 2000년 이후로 수익률을 한정해서 보면 7%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또 그 손실이 나는 해도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반반 투자 전략보다는 저는 투자 3분법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물론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에 따른 공포 전체 자산을 3으로 나눴을 때 그중에 2개가 주식이라는 그 두려움들은 있는 건 맞지만 반대로 이 3가지 중에 또 2가지가 달러 자산이에요. 달러 자산은 불황에 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3분법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면 1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나고 그러면서도 수익률도 반반 전략보다 좀 더 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2030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략을 이야기하고 나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박사님 정말 투자 3분법 너무 좋은 전략인데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바로 미국이 역사상 최고치인데 여기서 제가 이거 투자 3분법을 시작하면 고점 잡는 게 아닌가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이런 성향의 분들이 이제 두 가지 특성인 거죠. 하나는 시장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저도 안 되는 걸 31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해도 맨날 시장 전망 틀리는데, 저 유튜브 여러분 계속 보시잖아요. 보다 보면 홍 박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럭저럭 맞추는 편인데 다음 달 전망 이런 건 잘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맞춰요? 트럼프 입에서 뭐가 나올지를 어떻게 알아? 총이 귓볼을 스치고 지나갈 줄 누가 알아내고? 이런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장을 전망하려는 노력들을 좀 버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근데 저는 그 주식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좀 더 다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다방면으로 분산하는 방법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탈무드 투자법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탈무드의 첫 번째는 한국 주식. 이건 똑같아요. 33.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소플이나 미국채 10년 선물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대신 뭘 사냐면 VNQ 같은 미국의 리츠 ETF를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 현금 또는 국채, 그리고 부동산. 이 전부 다 움직이는 방향이 셋 다 다른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사게 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이 바로 탈무드 전략이죠. 이 탈무드 전략의 또 좋은 점은 그 배당을 많이 줘요. 리츠 같은 경우는 한 4, 5% 정도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에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서 리밸런싱 하기도 편하죠. 그러니까 뭘 팔아서 리밸런싱 할 필요 없이 이 리츠에서 나오는 현금을 들고서 어디가 제일 싸냐 판단해서 리밸런싱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전략의 굉장히 괜찮은 점이죠. 다만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그동안 다들 비관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금리가 오를 때 리츠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대출금리 오르면 사실 부동산에서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들 때문에 미국 리츠가 되게 그동안 침체됐다가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리츠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너무 지금 부동산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또 미국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걱정도 되고 또 나는 전체 자산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무서워하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탈무드 투자법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PR과 TR이라고 그러는데, PR은 이제 우리가 아는 주가지수, 그리고 분배금이라는 걸 줍니다. 이제 배당이죠. 그래서 분배금을 받아서 이제 그 돈을 들고 우리는 대부분 치킨을 사 먹죠. 이게 웬 공돈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건 내가 그 주식이나 어떤 채권이나 이런 걸 보유함에 따라서 나오는 돈인데, 그럼 당연히 그걸 재투자해야지. 리밸런싱 자금으로 써야지 그걸 쓱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TR이 뭐냐면 자동으로 알아서 재투자해주는.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은 나오지만 그 세금을 감안해서 다시 재투자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T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200 TR이나 S&P 500 TR 같은 상품들을 저는 좀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품들을 투자하면 또 좋은 점이 복리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현금 생기면 자꾸 꺼내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 짜투리 돈들을 재투자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자금이 좀 만기가 짧다. 그러니까 한 1년 안쪽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냥 종목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성향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MMF처럼 이렇게 운용할 수는 없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8대2 전략인데요. 8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플 이런 걸 사두는 거죠. KOFR이라고 해서 그 MMF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중도 환매에 따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플을 한 80%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가 남잖아요. 그 나머지 20%를 금이랑 그리고 주식의 반반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8대 1대1 포트폴리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유사 ELS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ELS라는 게 요새 홍콩 증시 낙인되고 해서 난리가 난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현금을 다량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서 옵션 사는 상품들이 ELS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옵션을 사지 않고 대신 뭘 산다? 금과 주식을 골고루 삼으로써 금이나 주식의 가격이 어떨 때 반토막 나잖아요. 그럼 반토막 나면 어때요? 우리 이자 80%에서 받은 이자로 물 타는 거죠.
10%를 하면 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뭐 오를 때는 20, 30% 이상 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차익을 실현해서 예금에다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금에 그냥 넣어놓는 3% 정도의 이자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해져 있죠. 예, 투자 3분법. 사실 저는 투자 3분법이 달러 비중이 3분의 1이라서 지금 주가에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달러가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권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특히 한국은 환율 떨어질 때 한국 주가가 좀 튀거든요, 위로. 만에 하나 달러가 약세로 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한국 주식이 거기에 대한 수고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 투자 3분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뭐 미국채 10년 선물 ETF를 추천하는 게, 이게 이제 왜 추천하냐 하면 이게 채권 업계의 TR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으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자 나온 걸 가격에 녹인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10년, 미국 국채 10년 선물을 좋아합니다. 요거 사시면 됩니다. 더 뭐 리스크를 부릅쓰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30년짜리 미국채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 상품 무서워서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